자, 가봅시다. 자, 갑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우리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모의고사 안 들어가냐? 모의고사 안 들어가?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선생님이 다 했어요. 전 지문을. 안 한 거 있니? 안 한 거? 없죠? 없어요. 뭐 고민을 해. 없어요. 이해했어? 전 지문은 선생님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를 풀고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풀로 한번 복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뒷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찍을 텐데 뒷시간에서는 그 미래는 앞에 파트 부분을 좀 찍을 거예요. 마음에다가 보리 뭐 그런 파트 있잖아. 그런 파트 좀 찍을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수업을 좀 집중해서 듣는다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지문이 꽃과 관련된 두 지문입니다. 일단 리얼꽃. 이제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 좀 보여주려고 그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저 영상 찍히고 있지? 오케이, 굿. 갑니다. 한번 봐봐. 이 꽃 264. 일단 얘 다시 주제부터 좀 얘기해보자. 주제. 봐봐. 내가 주제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내용이 다 어디로 귀결돼야 돼? 주제로 귀결돼야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주제라고 한다면 밝은 미래.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어떤 미래예요? 두 글자로? 광복이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존재한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구절에 대한 시어나 시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런 거야. 내가 구절의 의미를 확인을 했을 때 그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 자, 일단 그 상황에서 먼저 시어식구를 판단을 할 때 일단 깔고 가야 될 전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깔고 가야 될 전제부터. 자, 일단 상황부터 좀 확인해보자.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자, 배경이 언제야? 오케이, 일제강점기. 뒤지는 거 아니지? 괜찮죠? 물을 마시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저 정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러셀이 아니라? 그럼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왜냐면 말을 못할 정도 계속 기침을 한다는 거는 아니, 좀 진지하게. 이 꽂히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간에 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기침이 너무 심해지면, 잘 들어. 이거 진지한 게, 기침이 너무 심해지면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폐혈증으로. 너무 기침이 심해지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안 좋아요. 일제 강점기. 자, 하지만 우리는 진행합니다. 존나 소시오패스 같지 않냐? 그냥 진행한다고 하니까? 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영상이 있으니까, 알겠지? 영상이 있으니까. 일제 강점기. 그럼 일제 강점기라는 걸 보통 어디서 드러내고 있냐면, 하늘마저 끝난.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하늘마저 끝난. 그리고 더불어서 어디를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냐면은, 북쪽? 툰드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상징하는 시어들이 존재하는 거. 요런 것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 상황에서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일제강점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극한 상황일 것 같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랑 연계돼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냐면 너가 아마 거기 문제에서도 아마 봤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지금 그 본교재 들어간 문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이 연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걔도 상황이 극한 상황을 설정하거든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극한 상황을 설정한 거야. 그럼 극한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들을 너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뭐 동방, 그다음에 뭐 북쪽 툰드라, 아니면 찬 새벽, 그다음에 눈이 내리는 상황. 진짜 괜찮은 거 맞니?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고기로만 대답해. 고기만. 예스 아니면 노로. 예스 아니면 노로만 대답해. 알겠지? 예스 아니면 노로만. 병원을 갔다 왔어요? 오케이.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냥 감기라고 했어요? 아, 그냥 감기라고 했어? 기침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약을 먹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요?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어요. 그래? 오케이. 혹시나 너무 힘들면은 꼭 얘기하세요.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이제 금방 올라갑니다. 이거 좀 할 때가 좀 아프잖아 지금. 자, 극한 상황. 자, 그 다음에 얘를 상징하는 시어도 존재하겠지. 생명력을 상징하는 시어도 존재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꽃. 근데 이 꽃을 뭐랑 같이 드러냈냐면 색채 이미지와 같이 드러냈어요. 존나 빨개. 이해돼 무슨 말인지? 졸라 빨개요. 거의 지금 한마디 할 때마다 미사옥구 느낌으로 계속 기침이 붙고 있거든? 봐봐. 그러고 있잖아. 기침 너무 많이 하면 폐혈증까지 가기 때문에 진짜 기침 적당히 해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침 많이 나오면은 병원 가서 기침 안 나게끔 하는 게 제일 first야. 대답을 기침으로 하네. 오케이. 자, 갑니다. 근데 봐봐. 이 꽃이라는 게 어떤 걸 상징하고 있냐면은 이런 걸 좀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척박한 환경.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 하는 거야? 뚫고 피어남이야. 이러니까 레전드지. 이해했어? 척박한 환경을 뚫고 피어난다는 소리야. 납득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보통 뭐라 하면 강인한 의지. 그래서 보통 독립투사, 즉 우리나라 민중들을 상징한다 라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게 사실 작년 6월이었나 9월이었나? 하여튼 작년 모의고사에 6월이었을 거야. 신석정의 역사라는 지문이 있거든. 역사. 근데 역사도 꽃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역사도. 근데 그 신석정의 역사가 뭐냐면 그 꽃이 있는데 산문시야. 졸라 길어. 한 3개의 연으로 산문시 졸라 길게 나와 있는데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민주 한 송이 꽃과 같아서 되게 연약해 보이지만 길게 살아남았다? 개쩔지? 약간 이런 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취지로서 얘랑 또 엮일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물론 걔는 한 3, 4순위 정도 됩니다. 이해됐나요? 얘 1순위는요. 쉽게 쓰여진 시. 얘랑 엮이는 것. 1순위 쉽게 쓰여진 시. 2순위가 절정. 그리고 한 3순위, 4순위 신석정의 역사. 왜? 동일한 꽃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순위가 이제 낙화. 납득됐죠? 오케이? 한 3, 4순위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력도 생명력인데 이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희망이 뭐를 상징을 하지? 그러니까 희망을 상징하는 시어들이 뭐가 있지? 예를 들면은 제비떼. 왜 제비떼가 상징일까? 얘가 뭐를 불러오는 친구야? 봄. 이해했어? 얘가 봄을 불러오는 친구다. 봄을. 납득됐니? 그럼 우리나라에 뭐가 온다는 소리야? 봄이 온다는 소리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이런 걸 좀 상징하는 시어 식구들이 좀 존재한다는 거. 납득됐어?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바라보자.
얘들아, 우리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였었죠? 동방이? 무슨 나라? 우리나라였어. 그럼 동방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왜? 동방이라고 돼 있는 구절을 좀 바라본다면은 하늘도 끝이 났다고 얘기했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좀 부정적 현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부정적 이미지잖아? 부정적 이미지. 우리나라가 부정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때 우리나라를 부정적 이미지로 썼다고. 납득돼서 무슨 말인지? 자, 요거랑 조금 대비되게 어떤 이미지로 존재해? 긍정적 이미지로 존재하죠. 그 대표적인 게 꽃이었죠? 이렇게 일단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 좀 표현상의 특징 좀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것처럼 일단 무슨 시어를 활용하냐면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을 한다. 이해했어?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을 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긍정적이라는 요소를 보통 어떻게 드러내냐면은 색채 이미지로 드러내요. 아니면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계절적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제비 때와 같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 긍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되게 감탄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영탄적 표현도 같이 드러나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납득됐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좀 우리가 CF로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친구들 한번 적어볼게.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친구들. 일단 첫 번째로 점층적 시상전개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점층적 시상전개예요.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1년에서는 희망을 본 거야. 이해했어? 생명력을 봤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생명력을 보고 2년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나 기다리겠다 라고 한 거야. 이해했어? 기다리겠다. 그리고 3년에는 심지어 그게 도래한 미래를 가정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점층적 시작 전개다. 요거랑 그다음에 더불어서 역설적 표현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자, 역설적 표현? 그거보다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자, 딱 한 구절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어. 뭐 어디가 가능해지냐면 이것 때문에 가능해져요. 잘 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서 꽃이 핀다고. 이해해서? 상황이 말도 안 되거든. 왜요? 꽃이 피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근데 비 한 방울이 안 내리는데 뭐가 핀다고? 꽃이 핀다고. 그러니까 역설적 상황이라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 상황까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 한 줄 때문에 역설적 상황이 가능하지 않을까. 역설적 표현까지는 모르겠는데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면 막 뭐 수식어구로 뭐 연결돼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좀 표현상 특징으로 나올 만한 내용이겠지만 이건 그냥 내용적으로 역설적 뭘 상징했다? 상황을 상징했다. 티슈가 없네. 까비. 다음 시간에 갖고 와야겠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정리. 이제 정말 표현상 특징 한번 해볼게. 자, 일단 표현상의 특징으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 100% 출제될 만한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100% 출제될 만한 요소들. 자, 일단 독백적 어조고요.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예요. 독백적 어조고 영탄적 어조예요. 근데 좀 많이 쓸 거라 좀 작게 썼어요. 알겠죠? 많이 쓸 거라 독백적이고 좀 영탄적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색채어를 사용했다는 거. 낼 수밖에 없죠.
색채어를 사용을 해서 뭐를 강조했기 때문에? 꽃의 생명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나냐면요. 세 번째는 선경, 무슨 정? 후정. 이거 메모해놨어야 돼. 본인이 내용을 정리했다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나봐봐. 이거 안 써요. 이거 써놨잖아. 그지? 얘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아시겠죠? 요거 말고 확고한 뭘 드러낸다?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100% 출제, 100% 출제.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선명한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거. 정도에다가 본인이 쌤한테 받은 그 내용, 파이널 문제 있죠? 파이널 문제까지만 건드리면 웬만하면 다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됐어? 됐어?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이거 지웁니다. 짜잔. 됐지? 자, 지웁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웬만하면 다 정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닥불도 좀 해볼 겁니다. 모닥불도. 지금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데요? 모닥불. 선생님 봤을 때 갑자기 뒤통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에, 정리 너네,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해놓고, 일주일 전이나, 아니면 그냥 외부 증명 들고 툭 하고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 자, 그 다음이 이제 낙화입니다. 낙화. 그럼 봐봐. 얘들아, 낙화. 뭔 뜻인지 알지? 그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화자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좋아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좀 얘기해야 되면 애상감이 느껴진다. 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 애상감?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애상감이 느껴진다는 거. 그러면 이 애상감이 느껴진다는 걸 보통 어떻게 들으냐면 이제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자. 주제 뭐냐면 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진 거야. 거기에서 그냥 슬픈 감정 드러내는 게 이 지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꽃이랑은 엮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소재만 같다는 정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시어와 시구를 좀 정리를 해볼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시어나 시구. 시어나 시구 정리한다고 했을 때, 자,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일단 이 꽃 있지, 꽃. 꽃이 의미가 좀 달라요. 의미가. 이전에 그 이육사 꽃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을 상징했지. 그지? 근데 여기서의 꽃은 뭐냐면 일시적인 아름다움이야. 그럼 봐봐. 어디에 좀 방점을 세게 둬야 될까? 그렇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건 생명력과 같은 말일까? 반대말일까? 반대말이겠죠. 자, 일시적이라는 건 뭐랑 좀 반대냐면 생명력이랑 좀 반대되는 말이야. 우리가 생명력을 어떻게 쓰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이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생명력과 반대되는 그 일시적 아름다움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좀 드러내냐면요. 무슨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를 좀 활용합니다.
느낌 오지? 하강적 이미지는 화살표가 어디예요?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죠. 집중해야 돼. 아래죠. 아래. 그럼 아래라고 한다는 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야? 죽음 혹은 생명력과는 딱 반대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럼 생명력과 연관 지으려면 무슨 적 이미지여야 돼? 상승적 이미지여야 한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됐나요?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이 꽃에 대해서 화자의 반응을 좀 살펴봅시다. 화자의 반응. 봐봐. 요 화자의 반응은 내가 이 꽃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서럽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 서럽다가 학교쌤 견해랑 쌤 견해랑 조금 달라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되게 약간 좀 애겐애겐한 그 감정 있지? 그지? 이 애겐남을 알까? 두렵다. 이렇게 선생님은 일단 해석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애견남을 알까 좀 두렵다라고 해석을 했었었는데 이주 학교쌤이 이거 뭐라고 하셨지? 봐봐 이런 거야. 이렇게 꽃이 아름다운데 이러한 아름다움을 누구만 보고 있어? 나만 보고 있어. 그럼 이런 거야. 다른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이 뭐 할까? 다른 사람이 모른다. 일시적 아름다움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시적이야.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 그럼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이해해서 무슨 말이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야. 그럼 봐봐.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된 거야. 화자의 반응이 뭐였냐면 서럽다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질문해보자. 어디 쪽 해석으로 외워야 돼? 무조건 밑에 거예요. 왜요? 출제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답이 없어. 이게 맞거든? 이게 맞아요. 해석상 이게 맞아. 해석상. 근데 학교쌤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해석도 나도 알고 있는 해석이야. 나쁘지 않아.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야. 그래서 쌤이 오케이. 이건 학교쌤 견해에 따르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쁠 때니 무슨 말인지. 이건 절대로 까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해석 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꽃보다는 조금 더 표현상의 특징에 좀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 가보자. 이게 존나 많아요. 표트. 자, 첫 번째. 무슨 흐름이 나타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이해했어? 그리고 심지어 뭐도 나타나냐면 시선의 이동도 나타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어디 파트가 좀 공통점으로 봐야 될까? 꽃이랑? 요거죠. 이게 왜 공통점일까? 걔도 뭔지 모르지만 미래를 상정하고 얘기하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데 쌤 저는 이거 그렇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 다 지워봐. 이 공통적인 건 모르겠는데 잘 봐. 공통적인 건 모르겠는데 자, 이거 두 번째. 공통점은 잘 모르겠어요. 네,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봐봐. 두 번째는 물론 시간의 흐름은 또 견해에 따라서 학교쌤이 또 다를 수도 있어. 그냥 전부 다 현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근데 이거 두 번째는 뒤져도 맞는 말이에요. 자, 색채어를 활용했습니다. 얘는 틀릴 수가 없어요. 얘는 100% 뭐야?
공통점이야. 이거 무조건 공통점이야. 무조건. 왜요? 아예 그냥 색깔 표현이 나왔거든.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이거 무조건 공통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감탄형 어미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도라는 표현을 썼잖아. 얘도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감탄형 어미를 쓰면 무조건 100% 무슨 적 표현이 가능할까? 영탄적 표현이 가능해요. 아까 전에 쓴 거 봤지? 꽃도 뭐가 존재해요? 영탄적 표현 존재해요. 난 철저히 공통점 위주로 얘기하고 있지. 왜? 어차피 나와도 같이 묶어서 나올 테니까. 납득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얘한테 특이한 점을 좀 얘기해 보자면 얘는 뭐가 존재하냐면 시적 허용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시적 허용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색채에서 드러나요. 하얀 미닫이에 빨간 꽃이 하얀 미닫이에 뭐였지? 뭐가 우연 불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해했어? 오케이? 시적 허용이 나타난다는 거 요거 좀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시적 허용이 나타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현대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이었단 말이야. 자유로운 표현. 그럼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걸 반대가 뭐냐면 전형성, 정형성. 뭔가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거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얘가 모두 2행 1연 구성이에요. 그래서 구조적 안정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만 하면 찾아오는 공통점. 여섯 번째. 얘도 무슨적 어조예요? 독백적 어조예요. 이들이 무슨 말인지? 얘도 공통점. 얘도 공통점. 됐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얘는 일단 첫 번째 시각적 이미지 혹은 묘사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냥 꽃을 관찰하잖아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얘들아, 요거 있지, 요거. 시각적 나오는 거. 요거 그냥 모든 시의 공통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모든 시의 공통점이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색채어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색채어 활용이요. 뭐까지 가능할 수 있냐면 색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대비되는 거야. 일단 여기서는 100% 들어가는 게 하얀, 빨간. 맞죠? 그죠? 근데 꽃도 색채 대비가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날까? 눈과 꽃. 그 두 개가 색채 대비가 나타나요. 왜? 눈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요. 뒤져야 돼. 걔는 못 가르쳐요. 눈이 검은색이요. 선생님 눈동자 보면 생각 안 되세요? 그럼 접어야지 걔는. 그러잖아. 스나우가 아니라 아이즈로 바라본다면 그 지문은 그냥 안 읽은 거잖아요. 그죠? 북쪽 툰드라 찬 새벽에 눈이라고 하면 찬 새벽에 본인 눈에 툰드라가 서려 있어? 존나 웃겨.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한 요 정도 하고 시오 19에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기 촛불 한번 봐봅시다. 촛불. 얘들아, 이 촛불이라는 요소 긍정적으로 봐야 돼? 부정적으로 봐야 돼? 얘 일단 스타트를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왜일까요? 얘가 무슨 쪽 요소이기 때문에? 정답.
얘가 무슨적 요소라고 다시 한번? 인위적 요소라고. 에이씨. 얘들아, 인위적이라는 게 왜 부정이야? 그게 중요하죠. 왜 부정이야? 얘가 뭐를 감상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 그렇지. 꽃을 감상하는데, 와, 꽃이당! 감상하는데 뭐가 될 수 있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경계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나요? 여기 납득됐니? 알겠죠? 뭐 그 정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좀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파트를 좀 볼 거냐면은 어디 파트 볼 거냐면 그 스노우맨 있죠? 스노우맨. 자, 스노우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다양스럽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OX 문제도 진짜 가볍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용 정리 사실 거의 끝났기 때문에 모의고사만 정리되면은 시험장 가서 웬만하면 그냥 읽고 풀고 온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국어 시험 대비할 때 조금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내가 하나 부탁하는데 너무 학원만 믿지 마세요. 본인을 믿어야 돼. 전 저희 못 믿겠는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게 많게끔 집어넣어야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스노우맨. 일단 주제부터 가봅시다. 주제. 인물 얘기하지 말고 사회를 엮어서 좀 얘기해보자. 시대. 엮어서 좀 얘기해보자. 뭘까? 일단 무슨 사회일까? 그렇지. 좋아. 경쟁사회.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누구? 그렇지! 현대인. 너 귀 찢어질 수도 있다. 이거 들을 때. 현대인. 그 현대인들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비애. 아, 슬프당. 이해되니? 비애. 그랬을 때 현대인들의 삶의 애환을 드러낸다는 거. 납득됐니? 그러면 이 경쟁사회가 지니고 있는 요소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경쟁사회가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지? 경쟁사회가? 좀 비인간성이고요. 왜? 자연재해급인데 뭘 하라고 해요? 출근하라 하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봐봐. 자연재해가 터졌어. 홍수가 나서 부천이 물에 잠김. 하지만 러셀은 와야 돼. 말이 되냐? 수영장에서 수업 들을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뭐 UDT예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잖아. 이해했어? 좀 비인간성이고. 그 다음에 비인간성이고. 또 어떤 면모가 있을까? 어떤 면모가 있을까? 비인간적이고. 또 생각해봐. 이제 워딩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너네가. 비인간적이고. 또 아무나 질러봐. 뭘까? 그렇지. 선생님. 그 남자 주인공이 삽으로 막 열심히 굴삭기 마냥 파가면서 그 신축 오피스텔에서 대리 띵동띵동 부르잖아요. 그럼 그건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주의냐? 왜 띵동해봐? 갔나?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일단 회사는 가야 되잖아. 같이 파면? 존나 빨리 갈 거 아니야? 사람을 뭐라 생각해? 도구라 생각하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라고. 지가 좀 덜 힘들기 위해서. 이해했어? 명분은 뭐야? 상호 협력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하면서.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너 괜찮니? 괜찮아요? 너 지금 아까 어땠냐면은 방금 어땠냐면 나 똑같이 따라할게. 영상 남겨볼게요.
이랬어. 근데 일단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치? 한 다음에 갔다 왔어. 괜찮니? 갔다 오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 자, 그리고 비인간성이고 약간 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좀 인간 소외가 나타난다. 내가 원했던 워딩은 이거였거든. 인간 소외. 인간 소외라는 걸 선생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을 뭐처럼 여기는 거야? 부품처럼 여기는 거야. 이해했어? 아주 이 부품처럼 여기는 거에 아주 단적인 예시가 뭐냐면 사람, 인물의 이름을 지칭을 할 때 뭐로 지칭해요? 남자, 성별로 지칭을 하든가 아니면 직급으로 지칭을 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직급이 이름인 상황, 그 상황이 딱 부품처럼 여기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봐봐. 그 사람은 이름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즉 이렇게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기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의 삶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걸 완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냥 너는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 회사에 아주 충실한 노예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처럼? 이 양반처럼. 그냥 거의 러셀의 노예예요, 노예. 알겠죠? 러셀의 노예. 자,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현대 소설이기 때문에 현대 소설은 내가 누구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인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인물 중심으로. 그럼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글의 주인공인 누구? 남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남자. 이 남자 성격부터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이해해서 무슨 말이야? 성격부터 보면은 아니다. 얘 환경, 얘 배경부터 좀 판단을 해야지 성격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지금 노인 환경, 무한 경쟁 사회예요. 무한 경쟁 사회 속 현대인입니다. 여기까지 공감돼? 무한 경쟁 사회 속 현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 현대인 때문에 뭘 느끼게 되냐면 심적 뭘 느끼게 될까?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무슨 경쟁에 놓여있어? 승진 경쟁에 놓여있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초조함, 심장과 다 느끼는데요. 얘 결국에는 중간에 뭐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 본능이 이성을 앞서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시가 뭐였어? 짜장면 처먹잖아. 그죠? 짜장면 처먹잖아. 근데 그 짜장면이라는 거를 얘가 이제 시켜 먹을 때 정말 세상에 자기를 상대로 뭘 하는 것처럼 보였어? 몰카를 찍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잖아. 그죠? 약간 트루먼 쇼처럼. 쌤도 너 저번 시간에 기억나죠? 쌤 거의 트루먼 쇼 레전드였거든요. 차로. 원래 쌤 그렇게 수업 안 하거든. 이렇게 풀로 수업을 하잖아. 그죠? 물론 지금 이제 오늘 맨 마지막 시간 때 이제 문제를 너네 1대1로 좀 봐주면서 어떻게 푸는지 뭐 이렇게 확인하고 할 테지만 어쨌든 수업을 진행한단 말이야. 와, 그때는. 근데 수업보다 밑에서 차량 전화가 더 많이 왔었어요. 그죠? 수업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레전드.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한 방이 있었지. 누구를 발견하게 돼? 스노우맨을 발견하게 돼. 근데 그 스노우맨이 눈사람이 아니야. 눈 속 사람을 발견하게 되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무슨 대리? 유대리. 유대리를 발견을 하고요. 유대리를 발견하고 삶의 허무함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납득됐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제 성격이라는 걸 좀 규명을 해볼게요. 성격이라는 걸.
이 사람 어떤 성격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 일단 이 사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 소시민적이에요. 왜요? 체제에 뭐 하니까? 순응해서 살아가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리고 나름대로 좀 회피주의자입니다. 회피주의자. 왜요? 누구 전화 씹죠? 둘 다 씹어요. 상사도 씹고 아내도 씹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회피주의적이야. 물론 아내는 그런 말 하지 않고 나를 걱정하는 통화를 할 거라는 건 자기가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낍니다. 이해되니? 회피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꼭 정리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누굴까? 유대리가 아니야. 누굴까? 배달원이야. 배달원. 이해했어? 자, 두 번째 한번 정리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요. 다시 한번 누구? 배달원이에요. 이 사람을 꼭 정리해야 돼. 왜? 남자랑 똑같은 처지예요. 이해했어? 남자랑 똑같은 처지야. 남자랑 똑같은 처지인데요. 이 사람이 왜 남자한테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남자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왜? 눈이 뒤질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자, 근데 두 번째. 이게 별표지. 이게 별표. 배달원으로 인해서 내가 뭘 느끼게 되냐면 아이러니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왜 아이러니지? 눈이 이렇게 오는데 배달되는 게 맞나? 이러잖아. 말이 안 되는데? 모든 게 전부 다 뭐 같아? 다 구라 같아. 아이러니한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메인 인물격에 해당하는, 등장은 별로 안 했지만 메인 인물격에 해당하는 누구? 무슨 대리? 유대리예요. 얘는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얘는요, 일벌레예요. 오케이? 여기 다 담겨있어요. 근면성실, 조직체계의 수능 다 들어가 있어. 그냥 일중독이야. 이해했어? 근데 선생님이 얘를 꼭 쓰고 싶어. 얘가 현대 경쟁 사회의 무슨 자일까? 피해자입니다. 왜요? 스노우맨. 이해했어? 스노우맨. 아시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나도 됐니 무슨 말인지? 스노우맨.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인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좀 정리해야 되냐면 시어 식구처럼 뭘 정리해야 돼? 소재의 기능을 좀 정리해야 돼요. 소재 기능. 일단 첫 번째로는 뭘 정리할 거냐면 눈을 정리할 겁니다. 눈. 그럼 눈은 그냥 일단 한마디로 장애물이고 그 다음 뭐라 볼 수 있을까? 시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시련.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시련.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장애물과 시련이니까 표현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현대인이 극복해야 할 요소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눈이 나왔지. 그 다음에 뭐 쓸 거냐면요. 삽을 쓸 거예요. 삽. 이거 물어보면 좀 약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삽. 삽은 뭘 지니고 있을까? 어떤 상징을 지니고 있을까? 삽. 이 장애물과 실현에 맞서는 개인의 도구예요. 위대해요? 미약해요? 그렇지. 자, 맞서는 개인의 도구.
너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 되게 미약하다고 돼 있어. 자, 봐봐. 선생님 단 한 번도 이 삽에 대해서 미약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이해돼? 근데 선지도 네가 처음으로 미약하다를 봤어. 틀리다 할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게 내신 대비가 되는 거야. 왜? 삽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상선 뭘 부여해야 될까? 그럼 일단 어떤 뉘앙스가 들어? 긍정적 뉘앙스는 안 들지. 그러니까 이런 워딩이 붙었을 때 일단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것부터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나도 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국집 스티커예요. 중요하죠? 중국집 스티커. 이게 뭐를 전개하게 되면 새로운 무슨 사건이 전개돼요. 어떤 새로운 사건일까? 얘 지금 일단 눈 파면서 어디 가고 있었어? 회사 가고 있었어. 그게 메인 사건이었거든? 근데 이제 뭐 와요? 짜장면 오잖아요. 저거 한 방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뭘 좀 인지하게 되냐면 이 뉴 사건 때문에 비현실적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이거 개 구라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짜장면. 얘는 뭘 상징할까? 자, 일단 질문해보자. 얘는 너 긍정적으로 부여할래? 부정적으로 부여할래? 긍정적? 선생님 부정적으로 부여할래요. 이유가 뭘까? 얘를 내가 왜 시키게 됐어?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야. 뒤질 것 같거든.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 적어놨어? 뭐가 뭘 이겼다? 본능이 이성을 이겼다고. 배고프고 허기지거든. 더 팔 수가 없을 것 같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짜장면이 뭘 드러내냐면 좀 원초적 욕구를 드러내요. 근데 이게 동시에 뭐냐면 삶의 별 볼 일 없음, 즉 비루함을 드러냅니다. 왜요? 아, 쌤, 짜장면 처먹으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음식을 처보니까요? 아니, 얘 상황 생각해봐. 상황. 지금 길거리에서 뭘 처먹게 된 상황이야? 짜장면 처먹게 된 상황이야. 왜요? 출근하려고 개지랄을 했거든. 이해했어? 그럼 삶이 좋은 상황이야?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야?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삶에 비루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요소죠. 웃는 눈사람이에요. 이거 꼭 붙어야 돼요. 웃는 눈사람.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볼게. 웃는 눈사람. 재난 속에서 뭘 지니고 있는 거냐면 웃음이에요. 이해했어? 재난 속에서 웃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뭐가 강조될까? 이 재난이라는 무슨 성? 비극성이 어떻게 될까요? 강조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리 화석이라 표현하거든. 생명력을 잃은 현대 무한 경쟁 사회의 피해자를 상징하는 말이야. 납득됐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뭘까? 당연히 뭐의 의미? 제목의 의미. 야, 네가 선생님이어도 이거는 선지 하나 낼 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낼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낼 만한 요소도 딱딱딱딱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풀어봤잖아? 그럼 대충 다 비슷하게 나오네? 이렇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제목의 의미 한번 가봅시다.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일반적으로는 뭘 뜻해요? 일반적으로는 눈사람이에요. 그 심지어 이 지문에서의 눈사람은 어떤 눈사람이야? 웃는 눈사람이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이 지문에서 이면적으로는 누굴 상징한다는 걸 좀 알아야 돼? 무슨 대리? 유대리. 이해했어? 이면적으로 유대리를 상징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납득됐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면적으로 유대리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 대상 자체가 굉장히 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 가지 의미 둘 다 지니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더불어서 세 번째로 누구를 상징할 수도 있냐면요. 여기 남자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남자. 이해했어? 원래 이면적으로 유대리가 맞아. 근데 이걸 남자로 상징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상징하면 될까? 눈을 치우며 나가는 사람. 요 중간에 다 날려봐. 눈사람이에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눈을 치우며 나가는 사람이야. 그럼 봐봐. 스노우문이 왜 유대리야?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이잖아. 그치? 눈을 치우며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이걸 드러낼 것 같아. 봐봐. 눈을 치우며 나간다는 거는 뭐랑 좀 대비되는 표현일까? 웃는 눈사람이랑 대비되는 표현이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좀 지칭하고 딱 끝났으면 좋겠냐면은 현대인의 고달픔. 현대인의 고달픔. 그리고 기계적 노동. 이해했어? 기계적 노동. 그러다 보니까 힘든 현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파트라는 소리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요 정도 인지하고. 사실상 이 스노우맨이라는 게 좀 긍정적인 의미로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어떻게 사용했다? 좀 부정적인, 좀 비극성을 강조하는 워딩으로 사용됐다는 거. 그 정도까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득됐나요? 오케이. 뒤에 있는 파트를 선생님이 좀 많이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스노우맨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하나만 좀 정리해 볼게요. 얘 인칭이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인데 선생님이 3인칭에 출제되는 건 전지어 작가 시점밖에 없다고 했거든? 이해했어? 근데 전지어 작가 시점이 두 개로 쪼개져요. 풀 전지적이냐 아니면 제한적 전지어 작가 시점이냐. 즉 초점 하자가 존재하느냐. 근데 내가 풀 전지적을 잘 낸다 했어? 안 낸다 했어? 안 낸다고 했어. 왜요? 어디에 고정이기 때문에? 고전소설이 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3인칭일 때 초점 인물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야. 그랬을 때 선생님이 초점 인물이랑 워딩보다는 뭐로 쓰면 무슨 공? 3인칭 중인공 시점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면 3인칭 초점 인물이 있으니까 이 초점 인물의 뭐를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낼까? 내 면을 잘 드러낼 거야. 그럼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왜? 3인칭이니까.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아니면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오케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사건을 전개하거나 아니면 내면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게 좀 중요하다는 거. 내면. 납득됐나요? 아시겠죠? 얘도 똑같이
뭐 감각적인 이미지, 뭐 색채요 다 튀어나와요. 납득됐어? 다 튀어나와.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문에서 이거 빼먹으면 좀 시트지. 결말이 어때요? 끝났어요, 제대로? 안 끝났어요. 몇 표? 무슨 결말?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이면 독자에 뭘 불러일으킬까? 여운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해했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 정도까지 정리하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뒷 타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